네, 연습장 필기장 있어? 내용 필기할 만한 필기장 없어? 써노트 필기장 있고 연장 있고 필기장 있어요? 필기 잘 갖고 왔네. 거기서 필기하면 돼. 네. 어디 빨려. 앉으세요. 네, 먼저 꺼내보세요. 차 한잔에 앉아. 촬영 중이야. 차 한잔 앉아. 자, 일단 여러분 받은 그 교재는요, 개념판 공통수학 1 파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쌤이랑 우리가 월수금 수업이니까 수업에 대한 진행을 잠깐 얘기해드리면 이 월수금에 월금이 선생님 수업입니다. 월금에 우리가 교재로 이제 쌤이 여기 있는 쌤들이 예명을 쓰니까 탑쌤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서 처음부터 진도를 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수학 1의 그 구성을 보면 교재 안 받았구나. 잠깐만요. 구성을 보면 초반에 이제 곱셈 공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계속 관련된 얘기가 쫙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저 뒤에 그 경우의 수랑 행렬 파트가 있습니다. 좀 이제 앞에와 연동이 좀 적은 그쪽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수요일 날 우리 루트쌤이라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 교재 그대로 들고 오면 되고요. 알겠죠? 교재 들고 오면 되고 재현이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앉지.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의 수부터 마지막 두 단어만 할 거예요. 경우의 수랑 행렬만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행렬만 여기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이제 곱셈 공식부터 시작을 하겠죠? 알겠죠? 교재는 요걸로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는 그 연습장, 그 다음에 필기 정리할 필기 노트, 알겠죠? 두 개를 꼭 준비해 주세요. 알겠죠? 그 두 개를 준비해서 여기 필기 내용을 선생님 판서 써줄 거니까 아마 공통수학 1을 좀 가볍게 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으로 또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예 뭐 해봤으나 기억이 거의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처음 듣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듣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아마 첫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공부 폼, 공부하는 순서 뭐 이거 좀 정리해드리면 아마 기존에 이제 2층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잘 학습을 하고 있을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내용은 다 필기로 정리해 줄 거니까 알겠죠? 정리해 줄 거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합니다. 필기장이라고 부르죠. 필기장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굳이 필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수업 들을 때는 왜냐하면 이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말에 집중하시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드릴 때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까지 얹어 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수업도 들으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는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알겠죠? 필기 시간에 필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고 기존에 그 2층에서 필기장 쓰던 친구들은 그 필기 펴놓고 수업 들어 그냥 거기다가 이제 추가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하시고 필기할 거 없으면 아마 내용 거의 같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좀 해줘야 될 것은 이 노트 정리를 하는 건데 노트 정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봐봐. 노트를 이게 매일 10분씩 정독을 하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정독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정독. 요게 베스트긴 한데 사실 이게 오늘 얘기하면 오늘이나 내일 이틀 정도 지켜지긴 한데 꾸준함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이걸 하면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일 좀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수업 구성이 수업이 2시간이고요 6시, 10시, 8시 2시간 수업을 하고요 8시부터 10시까지가 자습 시간입니다. 우리 조교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 요때는 뭘 하냐면 첫 번째 수업 복습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미리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부터 먼저 꼭 하시고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컨디션이 좀 힘들거나 많이 이제 좀 그날은 내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친구들은요 따로 얘기하시면 1시간 정도 하면 이 복습을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빠지면 안 되거든요. 요걸 꼭 하고 이제 뭐 개인적 상황이 있는 친구들은 따로 와서 얘기하시면 쌤이 사안을 들어보고 알아서 내가 잘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2시간 자습이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라시면 되는데
이 노트 정리를 수업 다 들으면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트에 그날 배운 게 양으로 정리하면 되게 적어요. 지금 아마 이제 수학이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랑 여기서 만났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수학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보면서 푸세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트에 정리를 잘 해놓고 알겠죠? 그 다음 수업 복습하거나 숙제할 때는요 노트를 펴놓고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초반에 뭐 노트 숙지가 좀 안 돼 있는 환경에서 혹시나 테스트를 본다 노트는 오픈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이제 노트를 다 숙지하고 풀기에는 아직은 우리 진도가 막 나갈 거니까 2달 동안 우리가 공통사 원을 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대신 이 수학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 정리가 된 걸 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돼. 그것만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건 나중에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는 거지 이걸 암기해서 그걸 때려 넣는 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는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 상황은 저렇게 적용. 쓰이는 공식은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면서 수업 복습 및 숙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꼭 잘 지켜주시고 이게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이제 어찌 보면 첫 출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각자 나름대로의 그죠?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학습적인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마 뭐 적게든 많게는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고등학교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효율.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효율이 떨어지면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여기판이야. 알겠죠? 왜냐면 중학교 때보다 확실히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순서와 방식을 정확히 지키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습관에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건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한기가 뚜렷하고 점수 안 나와. 알겠죠? 대신 이제 좀 머리 좋은 아이들이 봐봐 국영수 쌤들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가지고 국어는 그 쌤 말하는데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그 방식만 잘 지켜주면 같은 그 학습 시간 대비 효과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나 방식을 잘 인지를 해야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그 효율을 생각해야 된다겠죠. 그러기 위해서 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노트 정리 깔끔하게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고 문제 풀 때는 노트 펴놓고 풀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럼 노트를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오늘이야 처음 배우는 게 요만큼밖에 안 배워. 그거는 그냥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몇 번의 수업만 지나가도 양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옛날 걸 쳐다봤을 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 들고 와서 바로 질문하면 돼. 쌤 제가 어제 노트북 봤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라든지 이게 왜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뭐 집에서 학습 의욕이 높은 친구들은요 바로 찍고 카톡 보내면요. 쌤 이거 뭔가 대응도 해주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의는 다 풀 촬영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수업이 딱 끝나면 밤에 바로 올라갑니다. 쌤 개인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를 한번 더 듣고 싶으면 집에 들으면 되겠냐. 알겠죠? 그런 환경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꼭 활용을 잘해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할 게 많습니다. 쌤이 연습장 풀이. 요거는 뭐 또 마찬가지 그 개별로 상담한 친구들은 내가 다 얘기했고 2층에서 우리 청생과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공부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주시면 되는데 알겠죠? 연습장 풀이는 뭐냐면 우리 교재에는 아무런 풀이도 쓰지 마세요. 내가 풀어준 풀이도 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냅둬 그냥. 알겠죠? 그럼 거기는 뭘 쓰냐? 연습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나중에 쌤가 이 추적 관리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줄 겁니다. 일단 그 쌤이 단톡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고1 B반 담임쌤이 납니다. 예, 쌤이 여기 네임택은 어쨌든 원칙으로 있긴 한데 여기는 워낙 T스타일 특히나 원장이 별 의미가 없는 학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강 예명을 탑쌤이라 씁니다. 여러분들 어색하겠지만 나를 탑쌤! 이러면 내가 다 돌아올 거겠죠? 부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탑쌤 부르면 애들이 여러분 선배들도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어찌됐건 연습장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여러분 추적 관리 꼭 할 거야. 번호를 쓰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은 샵 표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되 번호를 딱 써. 그리고 그 문제를 읽으면 힌트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 힌트가 되는 중심적인 식만 써. 산수는 여기다 하지 마. 그러면서 산수 연산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가 뭐 3이다 이런 식이 나왔어. 힌트가. 그래서 뭐 여기 2x 마이너스 y가 뭐 몇이 나왔어. 5단이 나왔어. 뭐 이거 예를 들어 바로 되긴 하는데 연산을 막 해야 돼. 여기다 해. 계산에 결과 나왔을 때 끌고 와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17 곱하기 23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는 중심적인 식만 쓰는 걸로 관리하시고요. 연산이랑 식 관리만 분리시켜도 풀이가 훨씬 잘 돼요. 보통 여러분들 연산 쓰면 수식 몇 개 쓰고 거기다 연산막 하고 또 수식 쓰고 연산막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논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지금 그 수학 공부는 논리 잡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논리가 정확히 보이려면 수식만 있는 게 나아요. 왜 여러분들 해설지 같은 거 보시면 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연산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식 몇 개 던져도 갑자기 결과 띵 나와 있고 그냥 연립한 결과 띵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깔끔한 식만 쓰시고 답이 나왔어. 뭐 답이 3이다. 나왔으면 다 끊고 이 다음 문제 들어가시고 이 3은 교재에다가 체크를 답을 체크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은 수식만 정확히 쓰시고 뭐 글씨를 이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아만 보면 돼요. 알겠죠? 본인도 숫자를 정확히 알아보고 내가 봐도 뭔지 알아보면 되니까 글씨는 뭐 이쁜다기보다는 줄정리만 좀 잘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연산은 뒤로 좀 빼고 알겠죠? 요거부터 좀 잘 지켜주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교재에는 뭐 10번하고 문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번호가 1번, 2번, 3번 있겠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답이 나와서 체크만 하시고요. 채점을 숙제가 나가면 채점은 다 여러분들이 해서 오는 게 숙제인데 알겠죠? 쌤이 주는 모든 숙제는 풀고 채점하고 간단한 오답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거를 유튜브 검색해서 공부해오라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시간 빼지 말고 다음 주에 배우면 되고 알겠죠? 본인이 딱 봤는데 이거 왜 틀렸지? 간단히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맞췄어? 세 번을 바꾸면 돼.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뭐 체크해서 채점까지 해야 됩니다. 채점을 하되 맞춘 거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틀린 거는 그어 놓으시고요. 알겠죠? 아예 풀이를 못하겠다. 별표 쳐놔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개가 틀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한 오답을 했으면 걔는 스스로 답을 구했으면 세모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바꿔오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모르는 거니까 다음 주에 질문해야죠. 그냥 틀렸는데 내가 다시 못 풀겠어? 냅둬 그냥.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질문할 거 아니겠죠? 선생님이 다 풀어주겠죠? 풀어주고 나서 보통 또 안 좋은 습관이 본인이 틀린 문제를 딱 수업 듣는데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세모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이거 내가 푼 거잖아. 그럼 수업 끝나고 수업 복습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죠? 수업 때 잘 이해가 됐어? 그러면 수업 끝난 다음에 자습실로 옮겨가지고 자습실에서 혼자 다시 풀어봐. 답이 잘 나와? 그러면 세모로 딱 쓰면 돼. 이 자기한테 철칙이 좀 정확히 해야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수업 끝나고 다시 푸는데 뭐 다시 안 풀려. 수업 중에는 이해가 된 줄 착각했는데 막상 내가 푸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손을 드시면 우리 조교쌤 가서 풀어주실 겁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라도 조교쌤 설명이 어쨌든 뭐 쌤과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풀 수 있는 능력치 갖고 있겠지만 본인이 공부한 거랑 또 여러분이 배운 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조교쌤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뭐 특정 문제 조교쌤의 설명이 좀 뭔가 이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넘어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은 선생님이 또 8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10시에 딱 이제 보통 9시 50분이면은 자습이 끝날 거니까 끝나고 집에만 가지 마시고 딱 남아 계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걸 그날 다 해결해야 돼. 최소한 숙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 해줄 거니까 상관없는데 수업 중에 쌤이 풀어준 거는 절대 오늘 넘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남아 계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고 알겠죠? 혹시라도 뭐 급한 일로 집에 갔어? 카톡해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카톡 어떻게 풀어줄 테니까 알겠죠? 그날 배운 거 그날 해결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의지가 대단히 단단하다면 다음 수업 때 좀 일찍 오시면 더 좋긴 합니다. 6시보다 일찍 오시면 선생님도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개별로 다 일들을 봐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환경들을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는 항상 풀고 연습장에 풀이하고요. 두 번째는 채점을 꼭 하시고요. 간단한 오답까지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요것도 선생님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채점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교재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 해설지는 우리 단톡에 PDF로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해설지는 볼 필요 없어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낫고 답지는 제일 뒤에 있어요. 정답지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채점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풀 때 옆에 핸드폰 꺼내놓고 풀어. 하나 풀고 바로 채점해야겠네요. 채점 습관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옆에 채점한 거 답안지 꺼내놓고 풀고 바로 채점, 풀고 바로 채점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관리 잘 된다 이런 친구들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 만약에 내가 40분을 공부할 것 같아. 오케이? 이만희 잘 들어봐. 그럼 내가 40분밖에 시간 없어. 나 40분 공부 갈 거야. 근데 한국 숙제가 있어. 그럼 봐. 공부를 어떻게 하냐. 본인이 풀면 알 거 아니야. 이게 반 정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집인지 한 70%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알 거 아니야. 만약에 반밖에 못 푸는 친구들은요. 20분만 풀이하세요. 그리고 채점하고 간단한 오답을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몇 개 못 풀겠지. 그게 이렇게 하기 나아. 알겠죠? 40분 내내 문제만 풀고 놀러 가지 말고 20분 딱 풀고 채점 딱 하고 틀린 거 간단한 오답 딱 하고 이제 그러고 놀러 가란 말이야. 어차피 40분 공부하는 거잖아. 알겠죠? 문제만 풀고 달리는 친구들이랑 채점이랑 간단한 오답이 습관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시간이 쌓이면 이 갭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시간 대비. 알겠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 쉬는 시간 10분 학교 쉬는 시간에 숙제하는데요. 그래? 옆에 답지 펴놓고 한 문제 바로 풀고 채점해 그냥. 풀고 채점하고 바로 오답하고 몰랐을 때 질문해야지 패스. 풀고 채점하고 바로 오답하고.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 이거 좀 질문하기 좀 그렇다라는 것들은 주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물어봐 그냥. 빨리빨리 대응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 늡니다. 알겠습니까? 뭐 단원 하나 다 풀고 채점하고 최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채점하는 습관부터 들이시고 여기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답지를 항상 들고 다녀. 해설지 보지 마. 해설지 보고 싶으면 친구한테 질문해 그냥. 아니 나한테 질문하든가. 아니, 들고 와. 알겠죠? 그게 좋아요. 해설지를 아예 없이 공부하면 좋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을 거니까 친구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공부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활용해서 요거를 꼭 지켜라.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숙제를 줬어. 이렇게 숙제가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숙제를 하려면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2시간은 공부해서 오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못 채우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내가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한 거야. 근데 숙제가 1번부터 50번까지. 알겠죠? 근데 이번 텀에는 내가 중간에 깨어나도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와야 될까요? 1번부터 50번까지 제일 최악의 친구 누군지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풉니다. 하지 않고 날리기를 yor락 풀어가지고 얼추 한 40번까지 풀어서 채점도 안 해서 들고 옵니다. 이런 친구가 한 케이스. 일단 최악이야. 알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선생님이 채점과 오답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1시간이면 알았어. 1번부터 25번까지 딱 풀고 어차피 반밖에 못해 나는. 내 시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요거를 채점하고 오답까지 딱 해옵니다. 아까 걔보단 나은데 센스는 좀 없는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인 거야. 공부 잘할 수는 없는 친구입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25개 풀 수 있으니까 홀수만 푸는 거야. 1, 3, 5, 7, 9 해서 푸는 거야. 어차피 내가 1시간밖에 시간 못 내니까. 홀수만 정확히 풀어서 채점 다 해가지고 오답 딱 해서 들고 옵니다. 베스트. 물론 이 친구 또한 숙제를 다 못했기 때문에 혼내야 되지만 알겠죠? 그 세 친구 중에서는 가장 덜 혼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알고 풀잖아 지금. 알겠죠? 공부를 물론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3분의 1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 3배수로 풀어오라 그래. 물론 숙제는 다 해야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치모드 사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숙제가 너무 밀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토요일날 불러다가 다 강제 공부 시키면 되니까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시키면 되지 않니? 그죠? 여러분 나오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요령 있게 자기 실력을 잘 끌고 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3분의 1밖에 못 풀어 3배수만 풀어와 그럼 일단. 알겠습니까? 물론 그걸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수업 복습부터. 여러분 순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이 내가 알려준 공식 이따위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이런 수학적인 어떤 공부 틀을 잘 이해하는지 자기가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하는 만큼 어쨌든 실력을 늘어. 그럼 생각해봐. 지금부터 중간고사 볼 때까지 5월달인데 1, 2, 3, 4, 4개월 공부할 거 아니야. 정말 꾸역꾸역 공부해도요. 이것만 잘 지켜. 그럼 꾸역꾸역 실력이 쌓여올 거니까. 그러면 인간의 점수 나와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다가 또 뭐 넘어가고 뭐 제끼고 막 이렇게 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할 거 도움되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베스트는 숙제가 나가면 다 풀고 다 채점하고 간단한 오답하고 수업에도 참여하면 그럼 아주 잘하겠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뭐 이미 중학교 생활 잘 둘러봐서 알지만 그렇죠? 세상에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센스 있게 하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선생님이 조절해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 모든 숙제 할 때는 노트 보면서 푸세요. 그럼 노트에는 봐봐, 선생님이 적어주는 게 기본 틀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풀다가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좀 도움 되겠는데 내가 숙제할 때 다 적어놔. 뭐 설명도 다 해놔. 자기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많이 첨언을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숙제할 때 편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냥 내용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수학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학이 다 어려워하니까. 알겠죠? 쉽게 공부하려면 선생님 말하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진행하시고 그 모든 풀이는 연습장에 풀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복습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진도를 나가면 오늘 이제 쌤이 뭐 어떤 내용을 또 전달을 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나가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업 다 끝나면 자습실로 이제 옮겨가서 자습을 할 건데 수업 복습을 꼭 먼저 하세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복습 시험을 딱 했어.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오늘 배운 노트 내용부터 체크. 오늘 이런 거 배웠구나. 요거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5분 미만입니다. 왜? 그날 배워봤자 요거밖에 안 배워. 알겠죠?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거 배웠지? 오케이. 두 번째, 선생님이 풀어주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문제집 풀다 보면 뭐 10번 풀어주고 수업 시간에 뭐 20번 풀어주고 30번 풀어주고 이렇게 뭐 40번 풀어주고 그날 좀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풀어주는 그 번호 옆에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10번, 20번, 30번, 40번 풀어준다. 그렇지? 해놓고 복습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노트 내용 읽고 이것부터 먼저 푸세요. 이것부터 확실히 풀 수 있어야 나머지 숙제하기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쌤들이 아무거나 집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한 내용을 전달할 때 이 문제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끌고 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집어서 풀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키워드 문제인 거죠. 그 문제부터 이해돼야지. 그게 이해 안 되면 그 숙제하는 시간이 배로 걸려요. 왜?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어서 풀어주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연습장에다 요것부터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숙제를 처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수업을 한 다음에 나는 금요일날 다시 만나긴 할 거니까 금요일날 만나서 여러분들 연습장을 확인해 보겠죠. 그럼 체크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장이 이 순서대로 풀려있고 그 다음부터 1, 2, 3, 4 있어야 되는데 페퍼 내가 다음 금요일날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 딱 피면 1, 2, 3, 4 이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쌤은 잘 알겠지? 내가 금요일날 봉사할 거니까 이해되겠어? 준영 알겠어? 요렇게 지켜주세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요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공부가 잘 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위 10%가 어쨌든 목적이고 그 뒤는 이제 뭐 34%입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남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더 올라가려면 이런 효율을 신경 쓰고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마찬가지야. 나머지 쌤들이 어떤 방식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부터 확실히 지켜줘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쌤이 강조한 건 노트 활용하는 거, 연습장 풀이하는 거, 알겠죠? 질문도 여러분 나중에 개별 질문 해보시면 알겠지만 질문 딱 하면 선생님 이 3번 문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너 어떻게 풀었는데 다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 풀이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습장에 식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보여주면 나한테 별로 말은 안 돼. 내가 그거 보고 잡아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수업 중에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쌤이 여러분들 풀이 많이 잡아주긴 할 겁니다. 알겠죠? 쌤이 이것도 이제 개별로 많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봐봐. 이 고등수학 요 얘기까지 좀 할게요. 첫 수업이니까 할 얘기가 많아. 이 고등수학이 저 애들 어려워하죠. 뭐 미리 막 본 친구들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어려운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풀이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 이게 A라는 풀이로 풀 수도 있고 요거랑 풀면 1.5분 걸려. 제일 좋은 풀이죠. 얘가 B로도 풀려. B로 풀면 3.5분 걸려. 뭐 인간이 시험 때 풀어도 되는 풀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C로도 풀려. 요거만 5분에서 7분 걸려. 일로 빠져들면 시험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시간 달라고 미스나면 큰일 나는 거야. 보통 이런 게 이제 못 봐. 못 간다. 뭐 이렇게 부르면 그런 풀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이렇게 풀고 있죠. 걔는 뭐 점수 안 나도 되잖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뭐 점수 잘 나오면 기대하면 그 잘못된 거지 그잖아요. 그나마 공부를 좀 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풀이를 B로 출발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어차피 A로도 풀리고 B로도 풀리고 C로도 풀려요. 답은 다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A를 딱 잡아내는 친구들은 이제 확실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왜 문제마다 제일 좋은 풀이는 갖고 있을 거니까 그게 다 케어가 되어 있는 거지.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 실력이라고 그러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요거는요 이렇게 뭐 판별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포인트 딱 잡아내는 거죠. 걔는 이미 이제 유형 분석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이제 수학식으로 잘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상승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최소 열심히 공부해서 3개월은 해야 늘어. 잘 안 늡니다 이게 열심히 공부해도. 이게 내가 수학식으로 는 거 같은데 학교 시험 봤더니 점수가 그대로예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저 실력만 쌓는 친구들. 실제로 잘 점수가 안 늘어요. 그럼 점수 뭐 하느냐? 봐봐. 이 B라는 풀이로 보통 대부분은 시작을 한단 말이야. 얘는 접근은 용이하나 가는 과정이 좀 험난해. 얘는 접근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어렵지만 가는 과정이 깔끔해. 답까지 잘 나오는 거지.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야. 얘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는 과정이 얘랑 비교하면 꽤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산도 복잡해지고 환경도 더러워집니다. 그럼 이게 풀이하는 힘이 딸리는 친구들은요. 이걸로 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막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야. 걸려가지고. 왜? 자기가 좀 어려운 길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서 봐봐. 보통 이렇게 막혔을 때 뭐 해설지를 보거나 친구한테 질문하거나 쌤을 질문하면요. 풀어줄 거 아니야 쌤들이. 그쵸? 아니 공부장처럼 풀어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다 이걸 준단 말이야. 그럼 지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맞구나 하고 일로 풀이를 공부해버립니다. 얘를 버려버린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냐면 얘도 배우는 건 필요한데 실력이 늘어야 되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혔을 때 그걸 뚫고 답까지 가는 힘이 필요해요. 요걸 쌤이 풀이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풀이하는 힘. 풀이 힘.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둘 다 세팅이 돼야 결국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에 점수가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건 얘를 깨우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저 친구들과 많이 다르지만 답이 잘 나오는 풀이었구나 를 깨우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하고 있는 그 단순한 접근들을 다 갖고 와야 돼. 내가 그걸로 답 줄 거니까. 다만 그걸로 구하면 좀 더 길어진 풀이는 되겠죠. 하지만 그걸 답을 구해봐야 돼. 왜냐면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풀고 있단 말이야.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만 잘 풀어도 답은 다 나와요. 오케이? 물론 같이 공부해야 돼. 실력도 늘고 풀이하는 힘도 늘려야 되겠죠. 해설쌤이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접근한 풀이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 그걸로 답을 구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수학적인 오류를 딱 해버리는 순간 그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풀이를 하더라도 수학적인 오류는 없어야 돼. 그럼 답은 나와요 무조건. 근데 뭐 안 좋은 풀이긴 한데 어쨌든 가다가 이상한 짓 해버렸어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겠지. 그건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 첫날이라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것들을 잘 지켜달라. 초반에 내가 여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숙제해온 과정을 체크해 볼 겁니다. 알겠죠? 풀이만 하면 안 돼. 풀고 채점 해오시고 오답 강강 해오시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 뭐 변명들을 하겠죠. 선생님 뭐 제가 이번에 가족들이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 뭐가 졸업식이 있어서 뭐가 하겠죠. 그럼 그 시간에 맞게끔 내가 센스 있는 숙제하는 방식 알려줬잖아. 그렇죠? 그렇게 내와야지. 홀수만 해오든 3배수만 해오든 어쨌든 알겠습니까? 채점까지 확실하게 오답까지 확실하게 해와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의식 있는 공부야.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요거를 잘 지켜주시고요. 선생님부터 첫 수업 때 세 번째 왜 얘기를 하는데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 이게 어찌됐건 선생님과 이 수업 환경으로 다들 처음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와서 그죠?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잖니. 그치? 그럼 이제 어쨌든 여러분도 나에 대한 신뢰가 안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나도 여러분들에 대한 파이팅의 신뢰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 기간은 서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관찰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거 하고 나와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뭐 한 달 단위로 보통 학원이 그렇잖아. 나랑 같이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우진아 잘 듣고 있지? 한 달 동안은 꼭 이걸 지켜주시. 우리 학원을 버리지 않는 그 거기까지는 일단 이걸 잘 지켜주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켜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잘 관찰하세요. 저 사람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 갈 이 기로에 놓여있는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요즘 또 인강이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쌤들보다 수업이 좀 안 되고 뭐 저 사람 뭐야? 별로 이해도 좀 안 되고 뭐야? 학원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만두세요 그냥. 그게 맞지. 왜? 여러분 고등학교부터 성적은요 대학 간 성적이야.
철저하게 실력이 검증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필요할 거 아니야. 우리 방학 때 있다 계약을 맺었으니 한 달 아니면 두 달 방학 동안 날 잡아봐. 믿을만한지 알겠습니까? 그 내가 관찰되기 전까지 일단 시킨 대로 해 일단 알겠습니까? 그 신뢰가 쌓였어? 그럼 닥치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겠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점수는 보장해 줄 수 있다. 오케이? 반대로 나도 여러분들을 관찰하겠죠. 내가 이렇게 센스 있게 공부한 거 다 알려줬는데 물론 공부량이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고생하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만큼을 공부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내가 요만큼 했지만 쌤이 하라는 대로 제가 노트도 보고 뭐 복습부터 하고 숙제하고 뭐 양은 좀 딸리지만 내가 숙제 다 못했지만 내가 네가 시킨 대로 열심히 했어. 그런 의지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뭐 맨날 예전 하던 대로 문제나 대충 끄적거리고 풀고 오고 뭐 채점도 안 하고 막 그러면 나중에 쌤이 이별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얘기하면서 뭐 서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내신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쌤이 또 이거는 번외이겠지만 여기 내가 원장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다 끝내시면 바로 이제 입시 컨설팅 해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셔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와 셋이 앉아서 이제 지금 점수로는 우리가 요 대학 갈 수 있어 일단. 너 어느 대학을 원하니? 여기 원하는구나. 거기는 이 점수대가 필요해. 요즘에 입시가 다양하니까 1학기 때 좀 있으면 갈 수는 있어. 좀 힘들긴 해.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는 시간을 매 학기마다 가지니까 이제는 진짜 현실이다. 알겠습니까? 대학 간의 현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좀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알겠죠? 그리고 또 그 공부하는 어떤 습관,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관리 제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언제든지 나한테 가져가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선생님 전화번호. 차이가 되는데? 상관없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선생님 전화번호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단톡에 여러분 전화번호 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 저장을 해놨는데 선생님 전화번호 여러분 저장하시고 뭐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제가 사탐을 지금 사회 과목을 제가 못하는데 미리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합니까? 뭐 이런 것들 뭐든 선생님 제가 무슨 과 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 가려면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물론 메인은 수학인데 선생님 수학쌤이니까 알겠죠? 수학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하시면 됩니다. 카톡 하시면 연락하시고요. 알겠죠? 뭐 필요하면 또 톡으로 얘기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4시간 상관없어요. 새벽이고 나발이고 하세요. 알겠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선생님 좀 쿨한 성격의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셔도 이렇게 답변이 제깍제깍 가지 않을 수 있음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뭐 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할 때 아무도 보내놔. 내가 또 시간 날 때 답변해 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답변이 서로 오가면서 생기는 관계도 생기니까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이제 중요한 대화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연락하시고 알겠죠? 고민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여기서 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맡고 있는 직책도 그렇긴 하지만 뭐 상담 중에는 당연히 이제 진학 상담, 수학 공부 상담, 다른 과목 학습 상담, 학습 스케줄에 관련된 상담, 더 나아가면 뭐 동성 친구와의 관계 상담, 이성 친구와의 관계 상담, 진로 상담, 뭐 부모님과의 관계 상담, 걱정하지 마. 연락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뭐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말이 길죠. 그리고 수업할 때는 한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학년이 증가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답 잘 안 하는데 우리 초등부 수업은 나 한지 오래됐지만 수업하면 대답 잘해. 알겠어? 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아직 여러분들 뭐 그렇죠? 이제 뭐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대답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까딱까딱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수업하면서 다 쳐다봐. 친구들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봐봐 우리가 지금 몇 명 없단 말이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나중에 여러분이 못하게 나와보시면 압니다. 다 보여요. 알겠습니까? 딴짓하면은 그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짓 좀 하겠습니다. 이거 딴짓하면 돼. 다 보입니다. 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없으니 다 보면서 내가 수업을 하는데 이해가 다 돼야 넘어가는 거니까. 쌤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까딱까딱을 다 해줘야 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모르겠으면 티를 내세요. 뭐 손을 들어도 되고 뭐 동공을 좀 튀어 뭐지 이렇게 표정으로 얘기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뭐 질문하면 더 좋고요. 선생님 저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괜찮아. 알겠죠? 보통 그 수학 수업 시간에 질문 못하는 친구들의 심리가
주변 친구들은 다 이해했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면 좀 부끄러운 상황이. 일단 뭐 먼저 진실 얘기 드리면 주변 친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질문해도 되는데 뭐 어찌됐건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질문 못하는 친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질문해. 왜냐면 그런 것들을 컷하고 수업에 진행하는 거는 강사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질문이 아무리 많아도 그날 진도 나와서 진도 다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쌤들 다 프로니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본인 기준으로. 주변 신경 쓰지 마. 알겠죠? 어차피 질문을 워낙 많이 하시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질문 되게 많아요. 그런 건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 수업에 도움이 좀 안 되고 그 친구만 잡아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야, 그 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설명해 줄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따라서 넘어와 그냥. 그 질문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지 말고. 알겠죠? 참 넘어오면 돼. 오케이?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이 까딱까딱만 잘해주면 된다. 준영 알겠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난 티를 내줘야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쌤이 다들 이해가 됐는지 알고 너무 안되지 알겠어? 오케이? 네. 쌤이 보통 이름을 많이 부르는 친구들은 이 까딱까딱을 안 하고 포커페이스로 안 되는 친구들. 내 이름 많이 부릅니다. 왜? 티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름을 호명받기 싫은 친구들은요, 열심히 자기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모르겠다, 알면 알겠다. 그럼 내가 그 친구 이름 부를 일이 없어. 왜? 이미 대화 잘 되고 있잖아. 가만히 쳐다보는 친구 내 이름 부르는 거야. 알겠죠? 티는 안 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이제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 교재를 피시면 여기 공통수학 원이 처음 챕터가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이게 어떤 거 아시냐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잖아. 수학 공부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찐 수학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가르치는 시간이 고1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1 수학은 여러분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배웠던 게 다시 다 나오면서 거기에 고등용어로 살을 좀 붙이는 거죠. 알겠죠? 그런 과정이 여기 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파트의 첫 단원이 식과 연산 파트인데 단원을 좀 이름을 적어드리면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이다라고 부릅니다. 다항식의 연산. 필기할 만한 것들을 다 적어드릴 거니까 거기에 1번은 우리가 1번은 곱셈 공식부터 먼저 배우긴 할 건데요. 그렇죠? 곱셈 공식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사전 지식으로 이 내림차순이라는 부터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내림차순과 오림차순 아시죠? 그죠? 되셨습니까? 가볍게 또 얘기하면 여기 또 하나 체크해볼까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쵸? 우리 요걸 뭐라고 요거 차수. 그죠? 얘 뭐야 이게? 개수. 그죠? 개수. x제곱의 개수는 2다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몇 차식? 2차식이죠. 지금 얘 내림차순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내림차순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내리는 거. 그죠?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반대죠. 차수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쓰는 거 똑같은 식이야. 오름차순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건데. 그럼 봐봐요. 자, 내림차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 몇 차식이죠? a, b, c는 실수를 쓸게요. a, b, c는 실수. 몇 차식이요? 2차식. 2차식 아니에요? 모릅니다. 왜 모르죠? A가 베스트. 이게 중학교용 수학과 고등학교용 수학의 차이가 이거예요. 네. 고등학교는 항상 두루뭉실하게 던질 겁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얍삽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뭐 는 하나 있으면 맞추는데 는 하나 없기 때문에 틀렸어. 쌤 문제 있다고 이러면 됩니까? 다 그럴 거야. 여기 파는 다 그렇게 쪼잔하다고. 알겠죠? 여러분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야 몇 차식이야 이러면요 유찬이가 아주 잘 대답했지만 다음 대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쌤 A가 0이고 B도 0이면 상수항이고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1차식이고요. A가 0이 아니면 2차식입니다.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이야기하면요. 이건 2차 이하의 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쌤과 대화는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2차식일 수도 있지만 1차일 수도 있고요. 상수항일 수도 있죠. A, B, C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애매한 문제를 던지는 파트가 여기라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 풀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A가 0일 때 B는 0이 아니다 하고 풀고 뭐 A가 0이 아니고 B도 A가 0이고 B도 0일 때 하고 풀고
A가 0이 아닐 때 한번 풀고 이렇게 다 분리해서 풀어야겠다. 하나의 문제 여러 개의 케이스로 푸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많이 질문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뭐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배워보고 내림차순이라는 건 뭔지는 알 텐데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번에 1번 한번 해봐. 1번에 1번 풀어보세요. 뭐 연습장에 풀이식이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1번에 1번 1번에 1번만 풀어봐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써보면 돼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천천히 생각하고 풀어. 요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같이 가볼게요. 봐요. 일단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3차식이네요. 그렇죠? 얘가 될 거죠. 3차 있으면 그렇죠? 얘를 먼저 쓰고 2차 어디 있어? 여기 있고요. 1차 여기 있네요. 상수항 여기 있으면 둘 다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써보면 얘를 쓸게요. 자, 3y 제곱에 x 3승이고요. 이해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앞으로 써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봐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도 틀렸다 보기 애매하지만 식을 좀 옳게 쓰는 건 아닌 거야. 알겠죠? x에 대한 식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빼야지. 왜 우리가 봐봐. 3x 뭐 제곱을 쓸 때 이렇게 쓰지 x 제곱 3이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잖아. 뭐 틀렸다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이상하잖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식의 정리는요. 이쁘게 정리해야 돼. 이쁘다는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그게 우리가 규격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얘가 이쁜 식이야. 알겠죠? 그리고요. 요놈. 얘 어떻게 써야 되겠어? 플러스 2y의 x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 얘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5y 제곱의 x가 되겠죠. 플러스 얘는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질문 한번 해볼까? x제곱의 개수가 누구야? 지금 x가 몇 수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누구예요? 민호 누구예요? 2y죠. 2y라 얘기해요. 예, y는 지금 상수 취급받은 거니까. 알겠죠? x제곱 앞에 2y 붙어있잖아. 이해됐습니까? 요까지가 다 개수가 되는 거야. 숫자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번외로 자, 요 문제 답은 이렇게 쓰는 게 베스트야. 다만 요 모양을 그대로 있어도 답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따 문제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습관을 만들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내림차순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자, 거기 있는 2번 말고요. 1-1번. y에 관한 내림차순 한번 해봐요. 배운 게 있으니까. y에 관한 내림차순. 이번엔 y만 변수로 인식하자. 우리가 y에 관한 내림차순 한번 해줘보세요. 거기 2번 문제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인데 그건 여러분이 숙제로 해보시고 우리가 오름차순은 개념상 배우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봅시다. 한번 잘 써줘봐봐. y에 대한 내림차순. 시간 좀 올게. 천천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y에 대한 내림차순 규정하면 같이 써볼게요. 요게 3차가 있고요. 3차씩 그쵸? 2차이고요. 2번. 1차항이 두 개 있네요. 3번. 얘도 3번이라 쓰겠습니다. 상수항이 하나 있네요. 4번. 뭐 이런 순서네. 그쵸? 자, 봐봐. 이게 내림차순을 배웠냐 못 배웠냐가 여기서 티가 납니다. 봐보세요. 자, 써볼게요. 자, 여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5x y 세제곱. 그렇지. 그렇죠. y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5x입니다. 그렇죠? 세제곱 개수가. 그 다음 여기 있네. 뭐 똑같이 쓰면 되네. 3x 세제곱 y 제곱. 그렇지. 2차항입니다. 그죠? 그 다음 1차항이 지금 두 개 있죠? 얘랑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y다. 이렇게 써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친구와 써져 있지 않는 친구는요, 나중에 채점하게 되면 또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내림차순이라 함은 그 차수로 묶어놔야지.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이 다함식의 연산은요, 기본 틀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아니야. 나중에 문제를 낼 때 이렇게 가야 그 문제가 풀린다고. 알겠죠? 그 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1차는 개수가 두 개나 있잖아. 묶어줘야지. 이게 일반적인 습관으로 형성돼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남은 게 뭐야? 마이너스가 남은 마이너스. 꼭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선생님 이거 뭐 전개 하나 묶거나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맞는데 거기서부터 쓱 내 말 안 듣지? 이제 너의 수학 앞길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한다. 알겠죠? 이런 식의 틀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야.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렇게 써야지. 쌤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순간 점점점 나는 수학이 어려워질 거야. 알겠죠? 이 틀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내림차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y에 대한 개수는요 2x 제곱 더하기 1이 개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그 항으로 묶어주는 거다. 알겠죠? 묶는 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알겠죠? 꼭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져라.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내림차순에 대한 얘기만 해봤고요. 여기 있는 뭐 이런 이제 연산 문제는 여러분들 풀이를 시키고 나중에 이제 풀이로 잡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린 후 이제 전개 및 본격적 곱셈 공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가시죠. 쉬었다가 10분 뒤에 진로 가겠습니다. 혹시 좀 이해 안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나서 쉬는 시간에 자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해보시죠. 뭐 내림차순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초반에 나와 있는 연산에서는요 단순 대입 문제는 그렇고 여기 보시면 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한번 봐봐. 교재 11번 보시면은 이제 전개를 시키는데 뭐 우리가 중학교 배웠던 분배 법칙 있죠? 그 분배 법칙에 대한 환경을 시키는 건데 거기 보시면 그죠? 지금 보시면은 자, 쌤 풀어준 거 체크 딱 해놓고 일단 복습하세요. 오늘 배우는 건 그리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얘 보시면 이제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4 플러스 3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하려면 하나씩 다 하면 되죠. 사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원래 이걸 풀세트로 전개하려면 뭐 되게 다양한 여러 번의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요구하는 건 x 4제곱이니까 너네가 뭐 전개하는 과정이 잘 이해되니까 얘만 잘 잡아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의도의 문제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1이랑 만나서 여기서 분배가 돼서 얘가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 없죠. 뭐 1은 뭐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만 찾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2x 같은 경우는요 얘랑 얘가 만나고 얘가 얘랑 만나는 것들은 다 x 4제곱과 상관이 없으니 그쵸? 누구만 잡아내면 돼? 요 놈이랑 분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그쵸? 그럼 얘를 전개하다 보면 아마도 x 4제곱항은 2x랑 얘를 곱한 2x 4제곱이 한번 튀어나올 것이고 그죠? 계속 전개하다 보면 3x 제곱이라는 누가 만나야 돼? 2x가 만나면 되겠다 그렇죠? 나머지 전개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바만 잡아낼 수 있겠냐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전개하면 6x 4제곱 플러스 얘는요
12x 4제곱 이렇게 딱 3번 나오겠네. 이해했습니까?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봐봐 뭐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버리면 8, 20x 4제곱이 돼서 얘의 개수는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감은 잡으실 거고요. 이런 게 이제 확장되면 14번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봐봐. 14번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볼게요. 14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4제곱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플러스 5x 5제곱 플러스 뭔 되는 거 아니야? 10x 10승의 제곱에서 x 5승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많은 식을 제곱하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 그냥 몸으로 밀고 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어쨌든 요 놈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뭘 찾는 거야? x 5차를 찾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얘를 그러면 전개하다 보면 잠깐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4제곱 플러스 5x 5제곱을 쓰는 순간 이제 감을 잡아야 될게 그래서 써놓고 갈게요. 헷갈릴까봐 여기 한 번 더 있는 거잖아.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4제곱까지 적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쓸게요. 여러분 이해 잘 되라고. 이렇게 2번 곱하는 과정인 거 맞죠?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전개해서 요거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봐봐 요 x는 얘랑 만나면 뭐 얘가 나올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2x 제곱도 3차랑 만나면 나오긴 하겠다 그쵸?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요 놈부터는요 얘는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얘는 뭐 제일 작은 차수인 얘랑 만나도 6차가 될 거니까 얘는 아예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거 걷어내라고 주는 문제가 그냥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제일 작은 거 만나도 6차니까 얘는 뭐 사실 있으면 안 하네요. 그죠? 여기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은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이거 전개해서 뭐 다 적는 거야 쓰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5차를 만들려면 여기 5차 이상부터 10차까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쪽 마찬가지죠? 여기다 필요가 없죠. 여기. 있으나 마나인 거지. 결국은 뭐 보면 돼? 요렇게 남아있는 4개의 항과 요렇게 남아있는 4개의 항으로 곱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5차를 찾는 입장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주어진 상황을 잘 맞춰 추격을 해라 이 소리죠. 그럼 처리하면 답은요. x랑 누구를 곱해야 돼? x랑 4x 4제곱 곱해가지고 그쵸? 어떻게 됐어? 4x 5제곱 그죠? 그 다음에 2x 제곱이랑 3x 세제곱 만나가지고 그쵸? 6x 5제곱 또 3x 세제곱이나 여기 있는 2x 마찬가지로 6x 5제곱 플러스 얘랑 만나서 4x 5제곱 얘도 뭐 20x 5제곱이 돼서 개수가 20이겠다 알겠죠? 초반의 전개는 단순 연산을 요구하는 문제 좀 있을 거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는 얘가 원하는 항 알겠죠? 그놈을 잘 전개해서 얘가 원하는 항만 잡아내봐라 뭐 이런 의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막 이런 문제를 만약에 몸바로 풀면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지. 쓰는 게 빡세지만 뭐 답은 요구하진 않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풀이 가능하다 알겠죠? 본인은 봐봐 여러 번 풀 때는요 자기 생각대로 풀어 일단 대신 식정리는 잘해. 그리고 그걸 갖고 와. 그럼 선생님 거기서 뭐 그거의 장단점이나 뭐 안 좋은 점이나 수정해서 뭐 잡아주겠죠. 그런 걸 자꾸 쌓아가는 게 수학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기 식대로 열심히 풀어오세요. 얘는 뭐 다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넘어가서 16번 잠깐 볼까요? 요거 좀 보이십니까? 요거 이제 이게 보통 연산 문제는 눈이 시작이거든요. 16번 봐봐. 다음 값을 구해라. 생각해봐. 내가 문제 쓰는 동안 생각해보고 뭐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따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봐봐. 16번. 이제 이런 환경들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1이 0인 상태의 a가 있어. 그때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의 값을 구한다.
자, 얘를 만족하는 A가 이때입니다. 이거 A를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요. 근해 공식 때려버리면 A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뭐 그걸 대입해 답은 나오겠지. 최악의 풀이긴 하지만 답이 나오는 풀입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먼저 보이는 친구들 의견을 주시죠. 괜찮아. 뭐 아무튼 이게 괜찮아. 아 틀려도 돼. 오. A 플러스 1이랑 응. A 플러스 4랑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4랑 얘 전개를 하고 어우 재현이 좋아. 네, 그 다음 A 플러스 2랑 얘 둘 전개를 해봅시다 선생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 베스트 접근입니다. 알겠죠? 정확한 풀 잡아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적어보면 알아요. 원래 연산은 눈이 반이야. 그러니까 보이냐 안 보이냐 엄청 크단 말이야. 그걸 기르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죠. 연산 파트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많이 배운다고 잘하는 거 아니니까. 봐봐. 지금 재현이가 아주 좋은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요거 전개해볼게. 전개 내가 할게요. 얘랑 얘를 전개하면 A제곱. 전개 헷갈리는 친구는 천천히 해. 플러스 4가 되고. A제곱 가운데 거. 요거 전개하면요.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죠? 한 단계 갔더니 이제 좀 보입니까 혹시? 준영아 보여 혹시? 자, 안 보여? 안 보일 수 있어. 유찬 보이고 범준이 보이고 민이는 제가 왠지 모르겠고 우진아 보여 이제. 오, 저 자식 되게 괜찮은데 이거 보여? 알았어, 좋아. 태현이 보여? 알겠습니다. 봐봐. 안 보이지? 봐봐. 경험을 쌓아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야,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여기가. 그쵸? 그럼 이 모양이 저 친구들 보였단 말이야. 특히 재현이는 이걸 전개를 머릿속에 해본 거지. 저 전개하면 저 모양 있는데? 보인 거죠. 말 그대로 보이는 거야, 이거. 연산은 보여야 돼. 알겠죠? 그게 보이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이게 A가 뭔지 뭐 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A 제곱 더하기 5A가 넘겨도 되잖아. 1, 2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A가 뭐 근해 공식을 구하면 그 들어온 식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자식은 제곱에다 5A 더하면 1등 놈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식을 통으로 볼 수 있냐를 건드리는 거지. 이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럼 얘가 얼마다? 1이고요. 얘가 얼마다? 1일 거 아니야. 쟤를 만족하는 A라면. 그렇죠?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7 35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안 보이던 친구들은요. 이제 이 문제 풀면서 경험 쌓는 거야. 저걸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런 환경들은 계속 나올 거야. 알겠죠? 그때 또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르게 숨겨놓을 거니까. 알겠죠? 이걸 찾아가는 재미도 좀 느끼시면서 이렇게 숨겨놓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전개 얘기만 가볍게 해봤고요. 자, 곱셈 공식은 여러분, 곱셈 공식은 말 그대로 공식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거죠.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은요,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보면서 풀어 그냥. 알겠죠? 자, 우리가 여기 곱셈 공식 파트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식은요, 딱 요만큼입니다. 첫 번째, 제곱 공식. 요거는 뭐 중학교 때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아는 친구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요거 다 이해되겠나요? 민아 이해되겠어? 저 전개하는 거죠? 준혁아 그치? 많이 봤지? 그치? 오케이. 요거 쌤 왜 이게 됩니까? 그거 네가 해봐. 되게 쉬워. 여러분,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든 곱셈 공식은 증명이 너무 쉽기 때문에 궁금하면 집에서 혼자 해봐. 알겠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봐봐. 분명 그렇지? A제곱 해. AB 해. AB, BA나 AB나 그죠? AB, B제곱. 이쁘게 정리하면 J. 그래서 애들이 외워두죠. 왜? 자주 나오니까. 얘는 얘구나. 외우기 싫어? 그럼 정리해야지. 근데 외워야 돼, 외우기는. 외운다기보다는 보면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곱셈 공식 활용 문제를 기억해 보면요. 이게 제곱 공식이 뭐 중학교 때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 A 플러스 B가 얼마고, 뭐 3이나 칠까요? AB가 뭐 5인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해라. 보통 문제 패턴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왜 공식은 굳이 저렇게 외워놓으면 효용성이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공식은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봐봐. 자, 이걸 제곱 공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곱 공식은 말로 외웁시다. 말로 알겠죠? 어떻게 외우냐면, 얘 둘 더한 걸 제곱하면요. 제곱의 합에 곱의 2배다. 이렇게 외웁시다. 말로 알겠습니까? 어차피 얘네들의 질문은요. 합, 제곱의 합, 곱으로 질문할 거기 때문에
굳이 2AB를 가운데 끼우지 맙시다. 내림차순처럼 알겠습니까? 여기는 요 모양이 훨씬 더 쓰임이 많으니까 알겠죠? 뭐라고? 제곱 공식은 제곱의 합에 글로 잘 기억해. 합에 곱의 2배라고. 이렇게 한글로 외우세요. 알겠죠? 제곱의 합에 곱의 2배야. 이해되겠어? 자, 쌤이 공식을 정리해 드릴 때 마이너스 공식은 따로 정리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로 외우면 마이너스 똑같아.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공식 아는 친구도 이거 알 거야. 이거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2ab거든. 물론 얘를 가운데 껴놓는 게 중학교의 공식일 텐데, 그쵸? 이거 알고 있을 건데 쟤랑 얘가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a-b의 제곱이라는 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죠? 여러분 빨리 인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저기 있는 마이너스를 빼기가 아니라 b가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a랑 마이너스 b의 합을 제곱하는 거잖아. 똑같은 공식이죠.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죠? 마이너스는 제곱한 플러스의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곱한 거 몇 배? 2배.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B. 그게 2배니까 마이너스 AB를 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이해됐어요?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오케이? 마이너스는 뭐 알아서 해 그냥. 알겠죠? 제곱 공식은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알겠죠? 자, 요 놈은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같은 결로 외우시면 돼요. 제 제곱의 합에 곱의 2배야. 알겠죠? 증명은요, 네가 하나씩 해봐. 나와. 알겠죠? 어렵지 않아, 증명. 알겠죠? 자, 얘는요, 봐봐. 제곱의 합에 제곱이 좀 많아. 그지? 곱의 2배. 2ab, 2bc 이걸 묶어쓸게요 그냥.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p 이렇게 되죠. 전개해도 돼요. 이랬습니까? 마찬가지 되겠죠?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다른 상황에 적용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이제 a-b-c의 제곱. 다르지 않음이 느껴집니까? 우리 외웠잖아 어차피.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아, 곱이 많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3번 있잖아. 그렇죠?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이걸 기억한 친구들은요, 이게 당황하면 안 돼. 알겠죠?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 A가 있고요, 마이너스 B가 있고 마이너스 C가 있습니다. 저 세 개 합인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뺄셈 따윈 없어. 마이너스 C를 더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공식 쓸게요.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죠? 곱의 2배. 자, 플러스를 묶고 쓸까 그냥? 얘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그죠? 얘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BC 아니야?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될까 3번. 그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보통 CA가 쓰긴 하죠. 이거. 됐네. 뭐 정리하면 되고. 이해되겠어? 지금 여러분 뭘 느껴야 돼? 아, 부호를 건드리는 건 그냥 똑같은 거야. 알겠죠? 거기서 먼저 당하면 안 돼. 알겠죠? 마이너스 가지고 말로 잘 기억해. 제곱의 합에 곱의 2배라고. 이해됐습니까? 요건 제곱 공식. 오케이? 자, 이제 세제곱 공식 가볼게. 세제곱 공식 봐봐. 자, 얘랑 결이 비슷해.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쌤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제곱 공식입니다. 가볼게요. 얘는요, 얘랑 비슷해. 봐봐. 자, 둘의 합을 세제곱을 하면요, 세제곱의 합에 곱의 3배입니다. 근데 이걸 끝나는 건 아니고 얘랑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어. 이렇게 외우세요. 곱셈 공식은 어차피 합, 곱, 제곱의 합 얘기 아니겠죠? 자, 세제곱 공식도 봐봐. 세제곱의 합에 곱의 3배. 한 번 더 이렇게 외우세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 아니겠지? 한글로 써라. 뭐라고? 세제곱의 합에 곱의 3배 한 번 더. 이렇게 외워요. 오케이? 자, 내가 해볼게. 봐봐. 자, 예를 들면
가볼게요. 자, A-B의 세제곱입니다. 똑같은 공식이야. 다르게 인식하면 안 돼. 쌤, 저 다르게 자꾸 인식이 되고 똑같이 안 보이는데요? 연습해. 나중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연습해. 알겠죠? 자꾸 연습해야 그 눈을 갖게 된다고. 알겠죠? 좀 어렵다고 패스하고 지가 편한 대로 살면요. 안 돼. 안 늘어. 알겠죠? 지금 당장 시험 아니잖아. 내일 당장 시험이면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없잖아. 그죠? 시험 없어 우리. 알겠죠? 내가 도와줄 테니 일찍만 와라. 알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도와줄게 그냥. 알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돼. 가볼게요. 봐봐. 자, 세제곱을 전개해라. 갑시다. 자, 내 눈은 A는 바뀐 게 없고 마이너스 B가 있어요. 그죠? 내 머릿속에 A랑 마이너스 B가 있는 거야. 오케이? 보면서 써. 세제곱의 합에 곱의 세배 한 번 더. 그죠? 세제곱의 합에 곱의 세배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나 지금 세제곱의 합을 쓴 거야. 여기서 나랑 대화가 잘 돼야 돼. 선생님, 세제곱의 합이라면서 여기 왜 마이너스입니까? 이따 무식한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나는 지금 그치? A 세제곱과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더했다고. 세제곱의 합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곱의 몇 배? 3배. 이게 세제곱 공식이니까 곱의 3배.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A잖아. 3배. 마이너스 3A. 됐어요? 그 다음 뭐야? 한 번 더. A 마이너스 B. 이해됐어요? 따로 외운 게 아닙니다. 세제곱의 합에 곱의 3배 한 번 더. 오케이? 그러면 제곱 공식과 세제곱 공식 끝났죠? 됐습니까? 잘 체크하시고 알겠습니까? 잘 체크하시고 지울게요. 자, 그리고요. 자, 이건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공식 정리할 때 봐야지. 요거 기억나십니까? 합차 공식. 그죠? 어떻게 되죠? A-B와 A 플러스 B.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 많이 써요. 이걸 인수분해라고 부르잖아. 기억나? 지금 기억 안 나면 인수분해할 때 또 알려줄게. 알겠죠? 뭐 정리하는 길에 중요한 거 같이 정리해야지. 알겠죠? 요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 2개가 있습니다. 요건 뭐 중학교 때 많이 썼던 거고 3승 마이너스 3승과 3승 더하기 3승. 이것도 틀만 외우면 마이너스 버전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는 워낙 자주 나오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 많이 헷갈리니까 적어놓고 많이 봅시다. 얘는 곱셈 공식할 때 잘 안 쓰여요.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쓰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냥 모양으로 봐. 지금 메인이 여기가 아니야. 알겠죠? 정리하는 게 한번 보여줄 뿐인 거니까 얘 인수분해하면요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잠시 생소할 수 있어. 쌤, 얘가 이거 전개한 결과야. 이 모양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뺄셈은요 A-B가 있고요 제곱의 합에 이 부호가 다른 게 여기 하나 붙어. 얘는 여기 가운데 쓰는 경우는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곱셈공식 얘 잘 안 써. 알겠지? 이거 모양만 체크하시고 알겠죠? 쌤, 얘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는 친구들은요 요거 전개하면 얘가 나와 그냥. 증명은 다 그래. 알겠죠? 이게 곱셈공식이니까 전개하면 나와요. 알겠죠? 이런 게 있고 얘는 가볍게 봐. 합 버전은요 A 플러스 B가 먼저 튀어나오고 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 요런 공식이 있어. 이건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는 공식이라 챙겨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쓸 거니까. 알겠죠? 지금은 뭘 쓰냐면 봐봐. 지금 여기 보시면 세제곱의 합의 공식이 합에다가 제곱의 합의 곱을 뺀 거잖아. 그렇죠? 그 모양 잠깐 볼게요. 세제곱의 합의 공식이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다가 곱을 뺀 모양이야. 모양 이해됐어요? 그죠? 오케이? 네. 요거 전개하면 나오거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전개하는 걸 배우지 인수분해 배우진 않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공식 일단 보자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확장되냐면 주먹 봐봐. 이제 이게 어렵다. 3개짜리 합에 제곱의 합에서 곱을 빼면 이거 어려워. 잘 봐봐. 여기까지 모양은 비슷한 거 알겠어? 봐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 쌤 왜요? 이거 전개하면 나오거든 그냥. 알겠습니까? 나중에 외우게 될 건데 여기 모양이 어떠냐면 봐봐.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 곱을 뺀 거야.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 곱을 뺀 거죠. 그렇죠? 얘가 모양이 똑같아요. 3개짜리인데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서 곱을 뺀 거야.
이랬어요? 이게 세제곱짜리 합차거든. 알겠죠? 오케이? 자, 얘를 전개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세제곱의 합이 튀어나오는데요. 이렇게 단순하진 않고 마이너스 3ABC가 붙어요. 저거까지 외워야 돼, 우리가 지금. 알겠습니까? 곱셈 공식은 얘는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중요해. 오케이? 모양 잡으려고 인지시켜 준 것 뿐인 거 알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는요,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적은 하나, 둘, 셋, 네 개 말고 없어요. 곱셈 공식은 요 네 개만 외우면 돼. 알겠죠? 그때 얘가 좀 골치 아파. 알겠죠?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 곱을 뺀 걸 곱하면요, 세제곱의 합에 뒤에 이 따라지가 붙어. 이 마이너스 3ABC가 알겠죠? 외워놔야 돼. 오케이? 쌤, 왜 저렇게 됩니까? 네가 집에서 하나씩 증명해봐. 10분이면 할 거야. 잘 정리해가지고 다 털어내면 얘만 남아. 알겠습니까? 정리하면 증명이 쉬우니까. 알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모양의 이 신경을 쓸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해도 되겠죠? 제곱 공식, 3개짜리 제곱 공식, 세제곱 공식, 3개짜리 세제곱 공식과 유사한 거죠. 합차 공식처럼. 알겠습니까? 요것들만 잘 눈에 박아주시고 어떻게 풀라고? 보면서 풀라고.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야. 알겠죠? 모양을 적어놨을 거니까 보면서 문제 적용만 열심히 하면 돼. 이해되겠어요? 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적용하는 틀을 잘 봐야 돼. 봐봐. 선생님 해볼게. 자, 우리 곱셈 공식 문제는요. 여기 보자. 4페이지에 33번이 이제 실전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33번 왼쪽 라인은요. 그냥 전개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전개를 해오시면 잘 안 되는 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 하겠죠? 일단 곱셈 공식의 실전형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봐봐. 33번입니다. 보시죠. x 플러스 y는 3이고 x, y는 마이너스 1. 1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해라. 그 다음 3번 갈게요. 2번은 쉬우니까 x 3승 더하기 y 3승을 구해라. 보통 문제가 다 이딴 식이야. 알겠죠? 자, 이딴 식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합과 곱을 주고요. 제곱의 합을 물어봤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1번부터 풀어볼게. 봐봐. 자, 뭐 여러분들은 봐봐. 이걸 보면서 푸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는 식으로 보면서.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합과 곱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려면, 알겠죠? 여러분 그 보통 개념서나 또 뭐 교재나 문제집에 뭐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다음에 하지마. 헷갈려. 알겠죠? 공식은 한 개만 외워 그냥. 이상한 짓 하지마.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지가 알아서 변형해서 써. 알겠죠?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마 그냥. 공식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봐. 우린 이거밖에 안 써. 자, 합과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저기 중에 번호 좀 해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 써야 되겠니? 얘 구하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난 뭘 쓰면 될까요? 몇 번? 1번 쓰면 되지 않나요? 알겠어요? 그죠? 쌤,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곱 되겠지. 자, 내 머리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까지야. 이걸 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쌤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오바야. 문제 그걸 풀고 있어. 우리는 모양만 만들면 돼 그냥. 그 다음은 산수를 하면 되잖아. 너무 답까지 바로 가려고 하지 마. 그럼 엉키는 거야. 알겠죠? 봐봐.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 있겠지? 그럼 됐지. 거기까지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 제곱을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가볼게. 봐봐. 자, 쌤 이거 제곱하면 이 모양 있지 않습니까? 까지면 이 문제 푼다고. 더 이상은 몰라도 돼. 왜? 제곱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보통 이런 걸 잘 못 푼 친구들이 결과까지 머릿속에 담아서 풀려니까 안 보이는 거야. 모양만 잡으세요. 자, 이제 제곱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y를 제곱하면 제가 나올 텐데 공식 보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의 2배 아닙니까? 이건 쉬운 공식이니까. 그죠? 나왔어. 그치?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얼마였지? 3이었죠? 3 집어넣으면 얘 얼마야? 9는. 그죠? 이거 9잖아. 그치? 그 다음 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y도 알잖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네.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준혁이 됐어? 오케이. 우진 알겠어? 오케이. 넘기면 되겠네. 산소한테 되잖아, 그렇지? 넘기면 아하,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야? 13이네요. 이렇게 구해내면 된다고. 얘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저게 있기만 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쟤를 몇 제곱? 세제곱하면 나오겠네. 만 알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네가 산수해. 쌤 공식 헷갈리는데 보면서 풀라니까? 해설지 따위 보지 마시고, 해설지는 쌤과 풀이 라인이 좀 다를 거니까 알겠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거 뭐 풀어, 저거 뭐 알겠죠? 가볼게. 쌤 이거 세제곱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나오기만 될 거 아니야. 해볼게. x 플러스 y를 세제곱을 해봅시다. 말로 잘 기억하고 헷갈려? 보면서 하라고.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곱의 세배 한 번 더. 됐어요? 그죠? 대입합시다. 얘 아는데 이 얼마일까? 3이네. 3의 세제곱 얼마지? 27. x 함수 풀려도 되니까 편안하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xy가 얼마지? 참고해요. xy가 마이너스 2. 천천히 해라. x 플러스 y가 얼마지? 3.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2구 18 마이너스 18. 여기까지 됐어요? 나 그냥 대입만 한 거잖아. 전개하고 대입만 한 거잖아. 이해 됐어요? 오, 이거 구할 수 있네. 넘기면 돼. 넘기면 얼마야? 넘기면 얼마냐? 45가 돼. 다음 나왔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가 이제 일반 그냥 개념 문제고요. 알겠죠? 내가 아예 올려볼까? 난도 올려도 똑같아. 예를 들면, 자, 여기 번호 없지만 4번. 여기다 4번.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구하라. 하면 되지. 이거 치울게요. 이거 치워도 되겠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치워도 풀 수 있겠죠? 이거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볼까? 이제 의견 던져봐. x 제곱이랑 y 제곱으로 나눠서 ax 제곱이랑 y 제곱 나눠서 조금만 더. 포함된 식으로 진짜 포함된 식을 찾아야. 일단 뭐 그쵸,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뭔가 약간 친구가 전달 안 되는 느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뭐 거의 다 왔는데 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 구하려면. 자, 우리가 봐봐. 4제곱 공식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노트에다 배운 게 있잖아, 그렇죠? 배워놓지 않은 환경이 나왔어. 내가 배우지 않은 건 없어. 그러면 4제곱 같은 건 할 생각 하지 마. 배운 것 갖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럼 4제곱을 배운 거 어떻게 하냐? 제곱한 걸 또 제곱하면 돼. 알겠어요? 어차피 이게 다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다야. 곱셈 공식은 새로운 거 없어. 이게 다야. 여기 나중에 여기 다음 시간 추가 팁 정도 할 거야. 그럼 다야 그게. 새로운 건 없어.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재현이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봐봐.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제곱하면 되겠죠. 야, 얘 제곱하면 봐봐. 얘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합이 나올 거니까 이 모양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틀만 보면 돼. 쌤, 그게 나오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네가 신경 쓰는 문제 어떻게 풀라고. 한 큐가 보여? 진행부터 해야겠다. 거기서 막혔어? 들고 와. 거기서 뚫어줄게. 틀린 게 없으면 뚫린다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한 뭐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고 찾는 거야. 그때 내가 얘 구해놨으니까 얘 제곱하면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보다 저 모양이 나오긴 하겠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알겠죠? 얘 제곱해볼게. 해보면 되잖아. 앞에 거 제곱. 잠깐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해봅시다.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의 2배. 그렇죠? 앞에 거 제곱하면 x에 4제곱. 좀 괜찮지 않나? 좀 어렵나? 얘네 괜찮아? 그렇죠. 모션 괜찮아? 오케이. 조용히 있어. 오케이.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y 4제곱. 곱의 몇 배? 2배. 얘들 곱하면 x제곱 y제곱의 2배 플러스 2x제곱 y제곱. 됐어요? 모양 좀 이쁘게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은 4제곱 더하기 4제곱에
2의 요거 xy의 전체 제곱이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봐봐, 이런 식의 식 진행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게 풀이 힘이죠, 이건. 알겠죠? 야, 알고 있는 거 되게 막혀. 얘가 얼마였지? 13이었어. 13을 제곱하면 뭐 여러분 알 거 아니야? 169입니다. 뭐 헷갈리면 바로 천천히 산수해. 그건 됐고. 알겠죠? 여러분 수업 들을 때 선생님 산수의 스피드를 혹시라도 못 쫓아온 친구들은요, 산수 따라오지 마. 그냥 산수 나한테 맡겨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스피드는 상관없잖아. 저 사람이 해주는 게 냅둬 그냥. 그 다음 나보다 산수 잘하거나 빠른 친구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잘 보고 나를 좀 조절해 주시고. 알겠죠?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산수가 내용을 못 따라오면 산수는 나한테 맡기고 내용, 논리 위주로 가야 돼. 왜? 본인이 할 수 있는 산수는 혼자 하면 되잖아. 알겠죠? 거기 맞춰가면 수업이 루즈해지고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산수는 제껴. 넘어가면 알겠죠? 봐봐. 자, 이제 됐어. 169야.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참상할게요. xy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4. 5 구했네.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8 넘기면 161 되겠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이해했어요? 봐봐. 이걸 구하는 새로운 공식 그딴 거 없다니까. 다 저거야. 저걸로 또 써놓고 하는 거야. 상관있습니까? 오케이? 자, 한 개 더 가볼게요. 5번이야.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구해라. 이런데 당황하면 안 돼. 그래서 봐봐. 봐봐 줘. 자, 이번에 얘를 만들래요. 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합니다. 봐봐요. 얘는 선생님 뭘 세제곱합니까? 제곱합니까? 하면 못 만들잖아.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제 경험치를 해서 봐봐. 얘네들은 알잖아. 그죠? 얘 둘 곱하면 얘 나올 것 같지 않아? 이해되겠어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은 나한테 이걸 배워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나오겠는데요? 그럼 됐어. 그걸 풀어. 풀다 막혔는데요? 그거 절대 버리면 안 돼. 거기서 답을 구하는 거 배워야지. 알겠죠? 그거 찾아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얘를 만들려면 얘랑 얘랑 곱하면 돼. 그럼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은요. 나도 몰라. 이거 삼수해 그냥. 알겠죠? 그런 관점인 거야. 이게 문제가 어려지잖아? 비슷한 결인 거야. 한 포인트가 보여. 그걸로 진행해 일단. 그래서 그 정리한 거 가지고 비벼. 그럼 틀려요. 뭔가 결과를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돼. 가볼게요. 자,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뭔지 알고요. x 3승 더하기 y 3승도 뭔지 아니까 선생님 얘들 전개하면 저거 나오지 않을까요? 면 충분하다고. 알겠죠? 그리고 자기를 믿고 진행을 해야 돼. 막혀도 진행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얘는 선생님이 전개함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씩 분배법칙 합시다. 알겠죠? 분배법칙 센스 있게 봐봐. 요렇게 분배하면요 총 4번 하는 거 맞지? 요렇게 하면요 x 5개. 그죠? 일단 이렇게 먼저 할게. 모양 이쁘게. 플러스 y 5제곱. 나 지금 얘는 곱셈 공식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개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할게요. x 3승. 순서는 좀 달라서 x 3승 y 제곱. 마이너스 한 개 남았죠? 이렇게. 더하기 x 제곱 y 3승입니다. 됐나요? 정리 좀 합시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정리하면 잘 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어색해서 이런 문제가 어려울 거야. x 5승 더하기 y 5승에 더하기 요거 잘 봐봐. x 3개 y 2개 x 2개 y 3개잖아. x 2개 y 2개로 묶으면 여기 x 1개 남고 여기 y 1개 남아요. 좀 어렵죠? 이해되겠습니까? 요 뒤에 한 번 x제곱 y제곱 묶어버린 거야. 준영이 되겠어? 오케이? 우진이 되겠어? 여기 x제곱 y제곱 묶고 x, y제곱 묶으면 여기 x 하나 남고 여기 y 하나 남은 거니까. 자, 됐어요? 우진 알겠어? 갑니다. 봐봐. 대입합. 얘가 얼마지? 14 곱하기 얘가 얼마지? 45. 산수 더럽긴 하네요. x 5승 더하기 y 5승 더하기 얘가 얼마지? 이거 xy 요거 xy의 제곱이잖아. 얼마야? 4 곱하기 x 더하기 y가 3 12에 12. 되겠어요? 산수하고 넘기면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뭐 요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 파트는요 어차피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 공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공식으로 이제 뭐 하나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엮어 쓰고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거는 너네가 해봐. 알겠죠? 해서 잘 안 나와 그 식을 잘 정리해 두시고 산수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봐주기 편할 거 아니야. 거기에 막 식도 있고 산수도 있고 식도 있고 나도 봐도 이해가 안 돼. 알겠죠? 뭘 했는지. 그러니까 식만 깔끔하게 냅두고 산수도 깔끔하게 연산은 따로 빼고 좀. 알겠죠? 이렇게만 분리해도 쌤이 봐주기 편해서 그래. 내가 잘 봐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연습 알려주고 꼭 잘하라는 건 그런 의도니까 잘 적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조금만 더 봐드릴게요. 30 뺄셈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아, 이거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37번 가볼게요. 37번. 아직 개념 문제 드립니다. 37번 보시죠. 오늘은 곱셈 공식에 두 개만 더 풀고 숙제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긴 하지만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볼게요. 37번 보시면 얘는 3개짜리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 AB, BC, GA가 1 ABC가 마이너스 6 이런 3개가 있고요. 나한테 질문하는 게 1번 요거 쉽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라. 바로 갈게요. 얘는요? 요놈 뭐하면 돼? 제곱하면 나오겠지. 이랬어요? 오케이? 공식 헷갈리는 친구들 보면서 푸시고 알겠죠? 제곱하는 사실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얘 제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제곱의 합에 보면서 곱의 2배입니다. 공식 변형은 아주 잘 되는 친구는 하시되 아니면 하지 말으면 알겠죠?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 얼마? 4의 제곱 16은 내가 원하는 제곱의 합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얼마죠? 1 2니까 넘기면 14겠습니다. 상수만 세 많이 한 거야? 14겠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다음 문제도 기본 아직까지 개념 문제야. 2번도 보시면요. 2번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묻는 문제는요. 무조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을 이거 4개밖에 안 쓸 건데 3개짜리 세제곱의 합이 나왔어? 100%예요. 알겠죠? 이 긴식 적어놓고 대입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게 봐봐. 얘를 또 쓰기 귀찮은데 여기서 이걸로 할게요. 요거 나와있죠? 진짜로. 그쵸? 제곱의 합 방금 구했죠? 구해야지 풀 수 있어. 구했죠? 그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요거 나와있죠? 요거 얼마냐면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죠? A, B, C가 나와있죠?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 6. 곱하면 플러스 18 되겠지. 알겠습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런 식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순 개념형 문제다. 알겠죠?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42번 한 거, 42번. 요거 한 프로 마시게. 요거는 여러분 공부시기에 적용하는 아마 연습 정도가 다음 시험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뭐 특별한 문제들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자, 42번은요. 요것도 경험치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야. 세제곱이 아니게 나오긴 했겠지만 요거 어떻게 풀죠? 아이디 한번 줘봐봐. 그렇죠. X로 나누죠. 요것도 마찬가지 봐봐. 자, 유찬이겠나? 네, 유찬이가 선생님 이거 양변을 X로 나눈다라는 게 X분의 1 곱하는 거니까 X분의 1 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다.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3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요걸 틀로 준혁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 그죠? 요 발상이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은 있을 겁니다. 자, 이 발상이 되는 친구와 발상이 안 되는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경험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수학 실력이라 착각합니다. 알겠죠? 아니 이건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미 해봤고 이 친구가 나름 성실하게 잘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남는 거야. 그럼 이거 모르는 친구와 이걸 아는 친구는요 수학의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풀이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알겠죠? 경험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경험을 받아야 돼. 아 저기서 저렇게 하는 얘기구나. 경험 쌓는 거야.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인 거지. 또 쌓아야죠. 이건 실력과 다른 얘기야. 알겠죠? 실력이 필요한 것도 얘기해 줄 거야. 이건 단순 경험일 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잘 기억해놔야. 이런 걸로 이거 만들려면 나눠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나눈 걸로 얘 어떻게 구하죠? 봐봐. 얘를 몇 제곱하면 얘가 나올까요? 얘를 세제곱. 범준 아니었어? 세제곱. 그쵸? 얘 세제곱하면 얘 나와. 오케이? 그러면 세제곱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볼게요. 자, x-x분의 1을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공식 잘 기억해. 헷갈려? 보면서 풀어. 알겠죠?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해돼? 네, 더하기라 표현한 이유도 아시겠죠? 더하기 뒤에 세제곱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죠? x랑 마이너스 x분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곱한 거 몇 배? 3배. 마이너스 3. 그죠? 한 번 더. x 마이너스 x. 이해됐어요? 세제곱의 합에 곱의 3배 한 번 더. 됐습니까? 대입 왔습니다. 이 얼마? 3의 세제곱 27.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이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9. 넘기면 얘는 36이 되겠다. 산수는 천천히 하시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모양. 쌤이 오늘 풀어준 문제 체크 딱 해놔라. 몇 개 안 풀었습니다. 여기 33번 체크해놓으시고 37번 체크해놓으시고 42번 체크해놓으시고 이렇게 먼저 꼭 연습하시고 알겠죠?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로는 52번까지 드리겠습니다. 52번. 근데 뒷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 숙제 때 너무 고뇌해서 막 하려 하지 마시고 알겠죠? 노트 보면서 푸시고 알겠죠? 노트 보면서 푸시고 오늘 쌤 풀어준 거 특히나 여러분 요거 그 메모 하나 해놓죠. 뭐냐면 아까 33번 풀 때 선생님이 거기 적어놔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도 한번 풀어드렸고요.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도 풀어봤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꼭 복습하실 때 구해봐봐요. 됐습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구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숙제는 1번부터 52번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번까지 알겠죠?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요거 금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올수쌤이랑 이제 경우의 수를 살짝 개념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교재는 들고 오시고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여기 바로 D가 자습실이니까 옮겨서 자리 잡고 공부합시다.